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앞으로는 직업에서 나이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염 위험도에 따른 복잡한 기준을 나이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주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음식점을 제외한 업소들의 영업이 재개된 첫날부터 LA 한인타운은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야외 영업이 시작되는 금요일을 기대하는 한인들도 많았습니다. 강제 퇴거 금지 규정이 6월 말까지 연기될 예정입니다.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까지 주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4분기 한인은행들의 영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앞으로는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종차별과 인종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명령 4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취임 일주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 오늘은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라며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미국을 아주 오래 괴롭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기관에 외국인 혐오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특히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가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에 아시안계와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를 촉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날짜별로 주제를 정해 행정명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종적 평등, 내일 주제는 기후변화, 그리고 28일과 29일에는 각각 건강보험과 이민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63%로 나타나 역대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이 유권자 9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63%였습니다. 반면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94%나 됐지만 공화당 지지층은 70%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가 직업이 아닌 나이로 정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 위험을 판단하는 직업의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는 비판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기준을 단순하게 만든 뒤 접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삼인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음 코로나 백신 접종 순위는 나이 순으로 결정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기존과 달리 나이 순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을 정확한 나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50살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음 우선순위를 50살에서 64살 사이 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별 순으로 백신 접종 순서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새로운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건국은 주민들이 신속히 백신을 맞기 위해 절차를 단순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음식점을 제외한 대부분 업소들의 영업이 재개된 오늘 LA 한인타운. 곳곳에서 활기가 되살아났습니다.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자는 공감대도 확산됐습니다.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이삼인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웨스턴가에 위치한 한 미용실. 손님이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출입 명부에 적습니다.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속에 영업을 재개한 업소 모습입니다. 예, 안심되지요. 이거 뭐 열 체크라고 들어오는 건 다 뭐 그렇게 안전하니까 어디서나 다 열 체크, 마스크 다 끼고 아주 안전하죠. 일부 업체들은 실내 비즈니스 영업이 다시 허용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비즈니스에 이제 원활한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은 우리가 힘들었던 만큼 봄이 온 것처럼 좋은 일이 올 것 같고. 행정명령으로 쇼핑몰을 찾지 못했던 한인 소비자들. 그동안 답답했던 소비자들은 쇼핑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희 LA에 몇 달 만에 처음 나왔어요. 볼 일도 있고 해서 그동안 미루었던 일을 오늘 하려고 오늘 이렇게 여기 코리안타운 나왔습니다. 일부 비즈니스는 오픈하는 시간부터 손님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9시부터 했었는데 9시부터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요즘은 있잖아요. 후라이팬하고 냄비 같은 거 집안에서 많이들 식사를 하시니까 그런 제품이 많이 나갑니다. LA 한인 업주들은 봉쇄령 해제를 반기며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한인은행들의 지난 4분기 영업 실적,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상당히 선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은행은 전문가들의 전망보다 더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뱅킹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한인은행권의 실적 발표. 오늘은 뱅크 오브 호프와 한미은행이 각각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해 3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2,83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강력한 경제 봉쇄 속에서 상당히 선전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를 보면은 net interest income도 올라갔고 마진도 올라갔고 또 체킹 어카운트 디맨드 디파짓도 올라가고 또 론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은행은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4분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분기 순이익은 3분기에 비해 감소했지만 2020년 전체 순이익은 지난 2019년에 비해 29%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좀 좋지 않는 넘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 훨씬 좋은 넘버가 나와가지고 은행들이 굉장히 좀 이제 스테이블하고 앞으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시행이 한인은행권의 단비가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대다수인 한인 경제구조에서 백신 보급과 경제개방 속도에 따라 은행권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한인은행권도 비대면 디지털 뱅킹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 다시 연장됐습니다. 주정부는 건물주에게도 밀린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 건물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기지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하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세입자뿐 아니라 건물주도 보호하는 새로운 퇴거 금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26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세입자를 지원하고 건물주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건물주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받지 못한 렌트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신 20%는 탕감해줘야 하며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4월 2020년에서 3월 30일 2021년 사이 이제 밀려있는 렌트비를 주에서 80%를 내주면은 그거를 받고 그 나머지는 탕감을 해줘라. 그게 골자거든요. 세입자인 경우 오는 6월까지는 강제 퇴거 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렌트비의 25%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코로나 영향으로 렌트비를 낼 수 없다는 진정서를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도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2020년 기준 지역 중간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지원금이 우선 지급됩니다. 코비드-19 그 밀린 월세 때문에 사실은 해고를 시키는 건데 명분은 다른 거면은 그게 발표가 되면은 이제 그 퇴거가 법정에서 가지고 와도 그게 이제 기각이 될 수 있는 거죠. 법안은 오는 목요일 투표에 붙여지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서비스 단체들은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적극적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5,927명, 두 달 만에 처음으로 6,000명 아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 수도 6,307명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바바라 프레어 카운티 보건국장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확진자 수가 차츰 다시 급증할 수 있다며 보다 더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백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수출까지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의 백신 도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코로나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연성 교수는 최근 백신 접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그 접종 속도가 가장 느린 주 중에 하나였는데 그 대형 운동장 접종장을 하나 열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다른 주들을 계속 따라잡고 있거든요. 초창기 하루 6만 명에 불과했던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한 달 남짓한 사이 112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봄까지 백신 접종을 원하면 누구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we may be able to get that to 150, 1.5 million a day. I feel confident that by summer we're going to be well on our way to heading toward herd immunity. 하지만 여전히 백신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We urgently need more supply. We urgently need more flexibility with the supply we have. 유럽연합은 벨기에에 백신 공장을 갖고 있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공급이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타 지역으로의 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In the future, all companies producing vaccines against COVID-19 in the EU will have to provide early notification whenever they want to export vaccines to third countries. 미국과 유럽연합이 백신 확보와 접종의 속도를 높이면서 다른 나라들의 백신 부족 사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은 더욱 봉쇄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항의 시위가 폭력 시위로 격화됐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터지고 수십 명의 시위대가 자리를 피합니다. 거리 한가운데 자동차가 뒤집혀 있고 상점 유리문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야간 통행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사흘째 폭동을 일으켜 기물을 부수고 상점을 약탈한 겁니다. Pijnlijk, omdat we zagen hoe onze mooie stad waar met z'n allen zo trots op zijn, werd vernietigd door een aantal onverlaten, relschoppers, plunderaars en dieven. 봉쇄령에 반발하는 잇따른 시위에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면서 유럽은 더욱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연합 정부들이 일본에서 오는 여행객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자 유럽연합 국가들을 방문할 수 있는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럽연합 방문 가능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영국에선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I offer my deepest condolences to everyone who's lost a loved one.
인구 1,000만 명이 조금 넘는 포르투갈에서는 매일 10,000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자 국제적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중 정상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여건이 허락되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문준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오후 9시부터 40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8개월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 두 정상은 지난해 추진했다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했던 시 주석의 방안을 올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조기에 방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면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만나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은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며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중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걸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네, 올해 설날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한인은행들은 다음 달 4일부터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다음 달 4일부터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는 4일부터 벤쿠버 호프와 US 메트로은행, 5일부터는 한미, CBB 오픈뱅크, 그리고 PCB와 우리아메리카, 신한아메리카 등은 8일부터 무료 송금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설날을 맞아 2월 한 달 동안 게임과 이벤트들을 선보입니다. 태창가 리조트는 오는 2월 5일과 19일에 방문하는 고객 100명은 이지플레이와 캐시 상금을 추첨하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매주 화요일에는 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0 행운의 빨간 봉투 당첨 행사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리치필드에서 자동차 배기 정화 장치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촉매 변환 장치로 불리는 이 부품에 귀금속인 백금이 포함돼 있어 절도범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차량을 가급적 밝고 잘 보이는 장소에 주차하고 만약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혼한 부인과 자녀 양육권을 놓고 다툼 중이던 30대 한인 남성이 집에 불을 지르고 6세 아들을 납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황 모 씨가 지난 24일 새벽 5시 15분쯤 자신의 자택에 불을 지르고 아들과 함께 사라졌으며 전 부인이 낮 12시쯤 경찰에 신고, 공개 수사해 다음날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의회가 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달튼시의 케이시 카펜더 하원 의원은 12세 이후 쭉 미국에 거주하고 조지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졸 학렬 인증서를 취득한 30세 미만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를 기록했습니다. 역성장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함께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빈부 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 이른봄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예비 자영업자들로 북적일 시기지만 올해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식당이 안 되니까는 시장에 손님이 거의 안 와요. 손님이 거의 반 정도 줄었다고 봐야죠. 식당들이 줄지어 폐업하면서 1년 전 산 주방용품을 같은 가게에 반값에 되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픈하려고 물건을 사러 오셨는데 장사가 안 돼서 다 까먹고
처분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전화 오시는 분이 계시죠. 4차례 추경으로 정부 소비를 늘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역성장 폭은 줄였지만 지난해 민간 소비가 5% 감소하면서 내수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소비 부분에서의 감소는 특히 대면 소비의 악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계층들의 타격이 보다 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쪽에선 재난지원금 받아 겨우 버티는 사이 고가 명품 시장은 화랑입니다. 저희가 11시 오픈인데 9시부터 등록받고 있거든요. 보통 아침에 다 나가기 때문에. 수출 증대와 제조업 실적 개선에 기대 성장률이 반등하는 추세지만 내수 회복과 양극화 해소라는 과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주한 미군 기지 내 코로나 확산 상황은 심각한 모양입니다. 자택 대기령까지 내린 기지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700명에 가까운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김학기 기자입니다. 평택 험프리스 기지 근처 안정리 로데오 거리. 평소 미군들이 많이 찾던 곳인데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주한미군이 기지 밖 시설에 대한 이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또 안에서 좀 확진자들이 좀 나온다 하고 이러니까 아예 안 내보내는 실정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힘들어요. 군산기지엔 이동 제한령, 용산, 평택기지엔 자택 대기령까지 내렸는데 어제도 확진자 4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669명입니다. 이번 달에만 전체 확진자의 28%에 달하는 187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한미군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군과 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카투사, 연합사단 한국군 중에 희망자는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체 백신 접종자 수는 공개하지 않는데 카투사는 2,500여 명 중 700명 넘게 백신을 맞았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약간 보호막을 입은 듯한 느낌. 그래서 약간의 안도감은 사실 있습니다. 접종부의 통증은 한 이틀 정도 다들 느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틀이면 다 없어집니다. 주한미군은 1차 접종 이후 한 달여 만인 이번 주에 백신 2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겨울 축제가 취소되면서 그 어느 해보다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현장이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인근의 한 마을. 사람들이 눈뭉치를 다듬느라 분주합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해마다 겨울이면 눈과 얼음으로 만든 거대한 조각품을 전시하며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벌써 38년째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15개 팀이 참가해 4m 높이의 눈 조각품을 만들며 실력을 뽐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겨울의 낭만은 못 잃어. 스키장 폐쇄로 대목을 놓친 상황에서 작은 숨구멍이 돼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꺼끌꺼끌 표면부터 희한하게 생긴 돌이네요. 반을 갈라 안을 보니 이게 뭐죠? 어린이 프로그램의 인기 캐릭터 쿠키몬스터와 비슷하네요. 미국의 지질학자가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 발견한 건데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흔한 광물이지만 특이한 무늬로 희소성이 있어 1,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가격을 들어보니 한낱 돌멩이라고 무시할 일이 절대 아니었네요. 보물찾기 좋아하시나요? 다들 한두 번은 해보셨을 텐데 코로나 우울감을 날리는데도 효과가 있는가 봅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홍콩에서 작고 귀여운 문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흡사 요정이나 드나들 법한데요. 이런 건 동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게 아니었네요. 약 3km에 달하는 산책로를 누비며 나무나 바위 사이에 꼭꼭 숨어있는 문을 찾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코로나 사태 속 이동 제한으로 답답해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거라고 하네요. 집 주변에서 부모와 함께 요정문 찾기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 달리진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텍사스주입니다. 도심거리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나 했더니 사람들이 커다란 나무를 파서 옮기고 있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조심조심. 무려 300년이나 된 참나무를 주택단지에서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시키는 거라고 하네요. 16km를 옮기기 위해 사전 준비에만 몇 달이 걸렸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나무 한 그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것 같죠? 하늘에 구름이 잔뜩 낀 게 심상치 않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방파제를 뛰어넘어 밀려드는데요. 속수무책입니다. 손쓸 틈도 없이 곳곳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폭우로 수미터 높이의 파도가 발생해 작은 해변 마을을 덮쳤습니다. 항구의 일부가 파괴되고 도로가 침수됐는데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신세계 그룹이 프로야구 구단을 전격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야구단을 인수한 배경,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부회장의 강력한 의지 속에 3년 전부터 프로야구단 인수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구계 관계자는 신세계 측이 이미 다른 3개 팀의 인수를 타진했고 SK를 4번째로 접촉해 뜻을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두터운 야구팬을 신세계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유통업이 지금 온라인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프로야구 팬들은 온라인하고 모바일의 좀 적극적인 이용자들이잖아요. 좀 시너지가 좀 날 수가 있다라고. 유통과 프로스포츠를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선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유통업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것이라며 체험형 유통 시대를 전망한 바 있습니다. 다만 1,352억 원의 매각 대금 부담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프로야구단 인수를 우려하는 시장 분위기 속에 이마트와 신세계의 주가는 각각 4.9%, 2.75% 떨어졌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 이런 게 압도적으로 팬덤을 확보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경쟁적인 문화라든지 스포츠가 생겼다는 점, 옛날보다는 파괴력이 많이 떨어졌죠. SK그룹의 야구단 매각도 뜻밖이라는 반응입니다. SK 측은 유통기업이 야구단을 더 잘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 아래 사회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SK의 주력이 반도체 바이오 분야로 옮겨가면서 내수시장 홍보를 위한 야구단의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한국의 인구 감소,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 오는 3월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14명 재학하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송악초등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한 마을인데요.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도 아이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을에서 최근 5년간 새로 태어난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제천시 전체에선 출생보다 사망이 500명 이상 많아 그만큼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올해부터 제천시는 셋째를 낳으면 주택대출금 4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둘째를 키우기 위해서 집을 얻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좀 버거워서 제천에 내려와서 살기로 도움을 주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에는. 경남 창원시는 지원금을 더 늘려 신혼부부가 셋째를 낳으면 최대 1억 원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비부부들은 시큰둥합니다. 두 분 다 일을 하면 애를 누가 키우냐, 그거가 제일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한 명 키울 때 1억 이상 더 들잖아요. 그렇게 1억을 준다고 해도 3명까지는 낳지 않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출근을 할 때 자녀들을 누가 돌봐줄 것인지,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유지해 줄 수 있는지, 이 다각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출생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출산지원금 경쟁 속에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현금 출산지원금은 3,79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4.4% 급증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요즘 남가주 지역의 날씨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워낙 세다고 합니다. 언제 다시 확 퍼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시 문을 연 한인업소들은 하나같이 방역 규정을 더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좀 더 속도를 내면 확진자 수 더 낮아질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푸른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빼앗긴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을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